1위, 2위, 3위.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DI, SK 이렇게 갖고 있듯이 세계 선박 엔진 우리나라의 글로벌 1, 2, 3위를 차지해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추고 성능이 더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만들 수 있게 그 버전을 만들 이런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그죠? 중요하다는.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2강 내용은요, 바다 위의 친환경 전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친환경 전환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땅 위에 특히 자동차 부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동차가 전기차 비중이 아직까지는 뭐 10% 미만이지만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땅 위에 움직이는 자동차들은 전기차로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다 위에 이 조선업종 이 조선산업도 거침없이 지금 이런 친환경 전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햄님이 종목 메모 준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종목을 지금 드린다는 게 아니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가서 언급을 드리겠다는 거죠. 참여도가 높으신 분한테 더 혜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경님이 우리나라 배 만드는 데 기술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 근데 더 최고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조선 사람은 어떤가? 자, 2020년 그리고 2023 1분기까지 해서 조선 산업 수주액을 보신다면 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특히 2020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당연히 수주가 없었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때 이후에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4억, 1분기 94억 달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2022년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하반기 기대되는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신다면 올해도 순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주 잔량 역시 201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 3,868만 CGT를 기록하면서 3년 이상 일감을 확당했다. 자, 2011년 최고 수준 그러니까 특히 배 만드는 데에서는 이 3년 이상 일감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년 6개월인데요. 이 3년 6개월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도크가 닫혔다. 그리고 1년 내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부터 수주량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수주량도 뭐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 4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선도가 있는 부분은 고부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형 LNG 운반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발전 19척 중에서 90척인 17척을 수주를 했고 이 고부가 선박 시장 점유율도 보면 2019년에 25.9%밖에 안 됐어요. 2020년에 33.5%, 21년에는 35.2%, 그리고 22년에는 49.4%인데 지금은 70% 가까이 올랐다는 거. 자, 그리고 친환경 선박 점유율도 보면 2019년에 29.9%에서 2022년에 62%로 증가를 했다. 특히 고부가 친환경 이쪽 관련해서는 성과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2021년에 153,600만 달러에서 지금은 2023년 4월에는 167만 300달러. 자, 그리고 특히 LNG 선박 성과 지수는 2020년 186만 달러에서 지금 2020년 3월 253만. 자, 전체보다 특히 LNG 선박 단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걸, 그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요밖에 안 올랐는데 10%도 채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고부가 쪽은 20% 넘게 상승을 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6월 말 수주 잔량을 보면 1억 1,451만 CGT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 5,315만 CGT 전체의 46%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3,880만 CGT를 34%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유럽 이렇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유럽이었었죠. 유럽 쪽에서 하다가 점유율 하다가 그다음에 어디 넘어갔죠? 일본은 넘어갔죠, 그죠? 일본 넘어갔고 그다음이 한국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자, 중국은 전체 물량에서 1등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부가치 조선에서 1등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 애플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체 물량을 전체 판매 수량을 봤을 때 휴대폰 판매 수량을 보면 삼성전자 1등이거든요. 근데 비싼 휴대폰으로 본다 그러면 순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애플이 더 높은 것처럼 그런 똑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또 고부가치 같은 경우는 일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가성비죠. 이 가성비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일본 너희는 너무 비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근데 낮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되는데 일본은 가격을 못 낮추니까 지금 비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특히 이런 특징은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돼요. 친환경 선박 뭔가 웅장해지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런 선박 수주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한국 조선사들은 여유만만하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수주만 골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주 여건이 아주 지금 좋아서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고부가 가치. 그리고 제가 했죠. 3년 6개월치의 지금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국에 밀리면서 5년째 유지되고 지금 중국이 58표를 달성하면 가장 크게 벌어졌지만 우리나라 수주 이런 실적 저조 현상을 우리나라는 여유만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 조선사들의 의도된 수주가 바로 이 고부가치 친환경 수주만 우리는 앞으로 하겠다. 돈 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경님이 거북선의 나라에 감히 일본의 배로 덤비면 안 되죠. 이경님이 거북선 얘기하시니까 조금은 지금 방송에 떨어지지만 고 정주영 회장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저 정주영 회장이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 보시면 그 조선소를 조선함의 꿈이 상당히 엄청났었는데 솔직히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소를 만들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지도 않고 그걸 이제 영국은행에 가서 이제 단판을 치러 갔어요. 근데 이 영국은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배 한번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지금 뭐 오다가 있다고 하지만 뭐 계약서도 없고 근데 돈을 투자해 달라. 이때 그 정주영의 이제 그 은행장과 단판을 지었던 게 500원짜리 동전 지 않습니까? 500, 그 당시에는 지폐겠다, 그죠? 지폐와 이순신의 거북선을 가고, 자,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벌써 이런 거북선이라는 이런 배를 만들었었고, 이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유명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유명한 일, 그만큼 이렇게 뭐 정말 이 정주영 회장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런 백장과 뚝심은 정말 하나 알아줄만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들고 그러면 한국 조선사들의 이 의도된 수주 전략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빅3 수주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빅3가 뭐냐 하면 바로 친환경 선박인데요. 메탄올선, 그 다음에 탄소선, 수소선 이 빅3 수주를 위해서 지금 도크를 비워놓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린 이미 거북선을 만들어 본 나라입니다. 자, 후손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정말 그런 거같네, 그죠? 이 이유는 모처럼 찾아온 선박 교체기와 환경규제 등의 요인이 빅3의 수주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거죠. 자, 글로벌 선박 시장이 수소, 탄소, 메탄올선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급선회하고 있는데 이 급선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2강 2편에서 나오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이 친환경 선박으로 자동차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똑같고 앞으로 특히나 이런 부가가치 고부가치 선박을 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야드별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벌써 990만 CGT 글로벌 1위,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2,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선대를 지금 꽉 채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인력도 지금 모자라서 외국 인력도 한번 급조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생산력, 기술력 이런 모든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런 고부가치는 정말 이 인력들의 능력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듣다 그러면 왜 갑자기 조선업종이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친환경 선박으로 왜 꼭 가야만 하느냐 그냥 지금처럼 그냥 자동차처럼 내연기관으로 내연 엔진으로 쓰면 되지 않냐 이 부분은 보시면 먼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용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선박에 비해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비가 좋고 대기 및 해양 오염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선박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LNG선이지 않습니까? LNG선. 자, 선박을 대형화하고 선형을 개선 종전보다 기름을 20에서 30% 덜 쓰면서도 같은 효율을 낸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LNG 연료 추진선이다. 자, 그런데 국제해사기구가 이 온실가스 유해물질 평형수대 환경 관련 규제가 이르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친환경 선박들이 비중을 올린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없어지고 친환경 자동차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해수면 온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이 특히나 최근에 호주의 이거 대규모 불이 났는 부분이 이 해수면 상승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이 앞으로 계속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자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IMO의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연례회의가 이번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 보호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뭐였느냐? 바로 Shipping to Reach Net Zero CHG Emission by 2050이었어요. 이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고 2050년까지 해운 분야 온실가스 그죠? 이 감축 목표치를 기존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억 9,400만 톤 대비 50% 수준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2050년 그죠? 여러분들 이 2050년이 되면 넷제로 탄소가 전혀 없는 배들만 단일 운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2050, 2030 감축 목표를 보면 신조선의 에너지 효율 추가 향상을 통해서 선박의 탄소 집약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온이 공기도 맑아지는 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해운의 탄소 집약도를 저감하는데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저감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2008년 대비 이제 2030년까지 지금 하는 것보다 40% 적고 기름을 덜 내야 된다. 전기차 같은 경우 2030년까지 기준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제로 또는 넷제로 CH 배출 기술력 연료 및 에너지원의 도입 증가, 그 다음에 국제해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넷제로까지 도달시키겠다. 그 무렵이 언제냐 하면 205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5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번 80차 회의에서는 2050년에 100% 그냥 맞추고 그러니까 조선업이 친환경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다른 국가별 상황을 고려는 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지시직 중간 지표를 보면 2008년, 2030년까지 최소 그러니까 40% 감축하는데 최소 20% 감축하고 30%까지 감축. 그러니까 40%를 하는데 아까 앞서 제가 각 나라별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 마지노선이 마이너스 20%다. 그다음 2040년까지는 최소 마이너스노선이 몇 프로입니까? 70%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MEPC 8차는 목표 기반 연료 에너지 기반인 GHG의 연료 표준 기술을 요소를 선택한 걸 동의해서 연료 표준 제도라면서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제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화석연료를 제한하는
규제를 했다. 이 IMO 같은 경우는 증기 결합 후보 조치들에 대한 해운산업 구가별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향 평가를 착수하고 여기 이제 감축률,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 후에 2027년 5월 1일 후보 조치를 발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IMO 이 GHG 리덕션 타겟을 보면 자, 보시는 대로 2008년을 기준을 잡고 2030년에 자 40%를 감축하겠다. 근데 마지노선이 몇 프로라고 했죠? 최소 20%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2040년은 자 2008년 기준으로 70% 마지노선이 70%라 그죠? 그리고 2050년 되면 넷제로 탄소 제로를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산업별로 보면 가장 타격을 입는 업체는 어딘가 하면 보시면 어딥니까? 이렇게 빨리 꺾이는 데가 가장 높겠죠. 그게 바로 파워와 트랜스포트. 어디냐면 발전과 운송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이 IMO의 MEPC 제80차의 회의 의미를 보신다면 현재 전 세계적 운항 중인 친환경 선박은 LNG 추진 선박이 대부분이면서 그 비중이 전체 선대 대비해서 5%, 지금의 전기차, 자동차 전기차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최근 신규 발주되고 있는 선박의 50% 이상이 LNG, 메탄올, 주유성 등 친환경 선박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머스크라인의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 이후에 메이저 컨테이너 3사 중심으로 메탄올 추진 선박 경쟁이 불가피하게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친환경 한다면 가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성비 좋고 가장 능력 좋은 데가 한국이라는 거죠. 하면 한국의 도크가 차기 전에 이 부분에 빨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대세인 친환경 선박 지금 거의 뭐 앞에서 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건데요. 자, 이 친환경 선박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친환경 선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기술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이 바로 이 친환경 선박인데 이 친환경 선박은 크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 그 다음에 전기 추진 선박, 그리고 연료 처진 추진 선박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입니다. 왜 이쪽은 아직 주목을 못 받느냐? 왜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넷제로 0%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LNG선 추진선이 특히 작년까지 2022년까지 가장 주목받았어요. 자, 근데 이 LNG 추진선은 100% LNG 연료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연료 벙커시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선박 중에서 가장 그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친환경 선 중에서 LNG 연결 추진선, 그죠? 이중 연료 추진선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LNG 추진선은 기존 선박 대비 항산화물과 미세먼지를 99%, 그다음 질소화물 최대 85%, 그리고 연료 효율 또한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앞서 제가 2030년까지, 그죠?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항산화 미세먼지 질소화물을 이만큼 줄이니까 가장 거기에 적합한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LNG 추진선은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죠. 그죠? 지난 2021년 LNG 추진선 글로벌 발주량의 82.4%를 국내 조선사를 차지했고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LNG선 발주량이 200척 가량이 발주했는데 국내 대표 3사 HD, 현대중공업, 삼성과 하나오신 이 중에서 77% 그러니까 70에서 80%를 꾸준하게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35년에는 아마 세계 건조 선박의 50% 이상이 아마 이 LNG선이 추진선이 추진될 거고 특히나 기존 연료보다 이산화탄소나 항산화물, 질소를 작게 배출한 건 맞지만 탄소 배출량이
완전 제로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그죠? 일정 부분까지 크게 증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놈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배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근데 아직은 대세다 그죠? 근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LNG 추진선에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발전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죠.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 파나시아와 함께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이 한국 선거부터 기본 인증을 받았다. 자, 그러면 기존의 이런 LNG선 추진선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배를 조만간 삼성중공업이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아직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세인 친환경 첫 번째가 LNG 추진선이었던 두 번째는 바로 이 배인데요. 이 모스크에사의 그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렌더 이미지입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이 지난달 모스크의 대규모 메탄올 선대 시범 프로젝트에 진행돼 2100 TU급 컨테이너들을 인조하면서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대한민국이 그것도 어디 HD 한국조선해양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대 정도는 지금 HJ중공업이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탄올도 지금 가장 먼저 어디서 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게, 작년에는 LNG 추진선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 대세가 바로 이 메탄올 추진선인데요. 자, 이 메탄올 추진선은 한중일 주도권이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자, 보시면 올해 보면 올해 1월에서 7월 가장 많이 발주된 친환경 선박 1위가 메탄올인데, 자, 수년 전부터 메탄올 추진선의 미래 먹거리를 꼽고 기술력을 쌓은 한국 조선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 이렇게 추격을 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신다면, LNG 벙커링 산업협회와 DNV 선급 등에 따르면 메탄올 추진선 올해 1월에서 7월 총 122척의 건조 계약을 추진했는데, 같은 기간 LNG 추진은 73척보다 엄청 많이 했죠. 그죠? 작년에는 LNG가 222척, 메탄올 35척이었는데, 이제 올해 되면서 메탄올이 더 많이 하는, 요 추세는 당분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메탄올 추진 대세 덕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48건의 계약이 쏟아지는데, 이에 따라 세계 선박 발주자를 메탄올 추진에 차지한 비중이 10.7%를 기록하면서 LNG를 23.1%와 양강 굴고, 지금의 현재 뭡니까? 이 친환경 선박의 대표는 LNG 추진선과 바로 이 메탄올, 그죠? 메탄올 추진선이 양강 구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면 여러분들 전통유를 채탄 선 발전 63.5%,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로 누가 발전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뭐 어디 그 부분도 맞기는 맞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메탄올을 몇 척 수주했느냐? 자, 보시면 지난 2월에 HMM이 9,000TU급 7척 등 HT 한국해양조선이 총 54척의 수주 장보를 지금 확보를 했고요. 이 중에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모스크가 세계 최초로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또 18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제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U급 16척을 수주를 했고, 이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삼성공업이 했고 일본에도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HJ중공업, 예전에 한진중공업이죠. HMM으로부터 9,000TU급 이 두 척을 수주하면서 총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몇 편을 수주했습니까? 72척, 122척에서 지금 72척을 수주를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중국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분야에서 중국 자오상지 그룹이 발주로 조선 계약서 9,000CU급 두 척이 건조 중이다. 그러니까 9,000CU급이에요. TU급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영해운사 코스코에서 24,000TU급 대형 메탄올 추진 12척을 계열사인 다렌 DACKS와 난퉁 NACKS 자국 조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가 발주하고 자기가 이런 식의
구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코스케 합작회사, 자, 일본 조선 니온 심야들은 지난달 대만 에버그린부터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에서 8척 수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 16척을 하고 일본은 8척,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밖에 차세대 친환경 기술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래의 핵심이고 바다 위에 테슬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중에 대한민국이 1등을 했으면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암모니아 관련해서 활발한 투자 연구. 그러니까 암모니아, 탄소를 어떻게 보면 완전 할 수 있는 암모니아 쪽인데, 자, HD한국산 지난해 9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미국 선급협회 ABS로부터 LR 기본 승인을 받았다. 이 선박은 향후 암모니아 추진 선박 변경할 수 있는 암모니아 듀얼 퓨어레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HD한국 현대중공업은 앞서 기억내음이 몇 년에 나올 것 같은데 2024년 하반기 납기를 목표로 해서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 중에 있고, 대형 엔진은 맨 ES와 그리고 윙 GD와 협력하고 있고, 중형 엔진은 독자적으로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거제조선소의 암모니아 추진선 종합 연구 개발 신규 설비를 착공하고, 하나오션은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 승인을 획득했고 2025년에 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D 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벌써 받은 거야. 아직 기술이 좀 안 돼서 될지 안 될지 얘기는 없지만 2004년 말이나 2025년에 나온다면 이것도 암모니아 선박 추진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에 이 바나디움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이 차선의 전기 추진선, 전기차처럼 엔진 대신에 바로 이 배터리를 탑재하고 엔진이 아닌 전기로 인해서 선박을 움직여. 어떻게 보면 이 부분부터 진짜 친환경 선박이란 거죠. 그죠? 한국조선해양은 바나디움 배터리를 개발해 스탠다드 에너지에서 바나디움 배터리 기반의 차세대 선박용 ESS 솔루션을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바나디움 배터리 기반 선박용 메가와트급 ESS 솔루션을 개발해서 해상 실증 및 선급 승인을 추진하고 차세대 전기 추진 및 전략 운송선의 기본 설계를 만들고 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이 배터리사가 아니라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나디움 배터리에서 드디어 배터리로 조선을 움직여. 여기 초전전체 기술이 개발되면 정말 더 획기적일 것 같은데, 그죠? 이 바나디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이 주 성분인 전해액을 사용해서 화재 폭발림도 없고 출력도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인 충반전에도 배터리 성능 저하가 없는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가 있다면 또 우리 전기차 수소차가 있듯이, 그죠? 수소연료 전지 선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소연료 전지 선박은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구형동해서 운반하는, 똑같습니다. 정말 자동차가 비슷한 게 선박과 똑같이 가요. 그죠? 지난 7일 한국조선해양 두산퓨얼셀 등과 함께 선박용 연료전기 실증 협력 의형사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세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과 실증을 진행하고 선박 등급을 책정하는 선급협회에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이 조선해양은 이 컨소시엄에서 선박용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도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박 시스템 수정 통합 작업 등을 수행하고 두산퓨얼에서 선박용 SOFC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 공급 역할을 했다. 셀은 선박 발주 및 운영에 대해서 수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친환경 선박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자, 전기차, 수소차. 자, 전기, 수소, 그 다음에 항상 지금 테슬라가 이 가장 핵심을 더 역량을 품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이죠. 근데 조선 또 보시면 자율주행 선박의 개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행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센서를 융합해 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 지금 자 그러니까 전기나 수소 선박의 자율주행까지 정말 자동차랑 똑같이 갑니다. 그죠? 정부는 2030년까지 관련 시장에 50% 선점한다는 목표로 조선 3사도 이에 발맞춰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차보다는 좀 속도가 늦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 조선업계의 자율운항 선박이 4단계는 첫 번째는 레벨 1은 선원의 의사결정이 지원하는 지금 이 정도는 자동차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배를 왼쪽으로 돌려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 요 정도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선원이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못할 때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이 레벨 2단계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선원의 비상 상황 시에도 원격 제어 수준은 당연한 거 이런 장애 예측과 진단이 자동화되는 그러니까 선원이 그래서 원격 제어하는데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장애가 예상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완전한 무인 자율 운행 레벨 4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아직까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상용화 시점은 2025년쯤 예상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제 레벨 1 수준은 2030년에서 이제 자율 운행 선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상용화 나오는데 그게 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2030년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3사의 기술 개발 현황을 보시면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20년 1호 산업벤처 선박 자율운행 기업인 아베이커스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400억 정도에서 레벨 2 자율운행 솔루션 하이나스 2.0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의 태평양 횡단에 성공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선사로부터 총 300여 척을 수주할까. 이 정도 했는데 벌써 300여 척을 수주라고 해서 이걸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율운행을 먼저 개발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자율운행 시험선인 담비를 건조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서해 제부도 인근 해양에 자율운행 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경남 거세 건조 15,000 TU급 대형 컨테이너 독자 개발한 원격 자율운행 시스템 SAS와 스마트 시스템을 탑재해 지난 6월 26일 7일까지 1,500여 항공을 운행한 자율운행 실증 지금 대한민국 3사는 2단계 정도까지는 자율운행 실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하고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핵심인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자율운행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역시나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성비 똑같은 기준도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철강업계의 협력으로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선별 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나 이 고부가치 선박 같은 경우는 특수 재질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 철강업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극조온을 버틸 수 있는 LNG 연료 저장 탱크용 니켈 9% 후판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한 LNG 니켈 9% 후판에 의존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개발 요청으로 철강소의 생산이 나서면서 국산 점유율 90%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또 보면 세계 최초로 고만 관광을 LNG 연료 탱크에 적용한 것도 조선업체와 철강업계 협력으로, 그죠? 하나오션과 포스코가 10년 동안 공동개발해 지난 6월 고만 관광 소재 LNG 연료 탱크를 초대형 5년 선반에 설치하면서 기존소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사 혼자 할 임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질 건데 철강업계가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철강업체도 위인이 있고 조선업체도 위임해서 둘 다 위민 전략을 펼치면서 일본을 압도적으로 제키고 특히나 미래의 고부가치인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계속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기술이 있어.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을 많이 낮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고부가 친환경이든 뭐 내연기관의 엔진이든 아직까지 선박은 전기 배터리가 한 엔진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괴각이 싸냐?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HD 현대 엔진 기계사법 랭킹 1위지요. 2위가 HSD 엔진. 근데 이거 이번에 하나오션은 인수당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STS 중공업. 1위, 2위, 3위.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DI, SK 이렇게 갖고 있듯이 세계 선박 엔진 우리나라의 글로벌 1, 2, 3위를 차지해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추고 성능이 더,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만들 수 있게 그 버전을 만들, 이런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그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엔진 안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 엔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은데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주는 철강,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은 특히나 고부가치 친환경 선박에서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3, 4위권이지만 조선 업종에서는 친환경차는 압도적인 1위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었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쯤 이렇게 뭐 Q&A 좀 할 예정이 있는데, 오늘 영상이나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영상에 Q&A 많이 해놓으시면 그 관련해서 수요일 날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 비가 조금만 덜 왔으면 하고요. 비 없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